퉁퉁퉁 싸우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하는 사이에 전원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전원선을 연결을 해서 실제로 차량에서 동작이 될지 안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뱀브랩 A1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어떤 거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메이커월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델링한 제품들을 다운로드를 받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네, 이런 검이 있습니다. 퉁퉁퉁 싸우르. 물론 메이커월드에 올라온 디자이너들의 모델이 정말 흥미로운 게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도 3D 프린터가 있잖아요. 이걸 계속 남의 물건만 출력하는 게 아닌 내 아이디어를 살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고장난 스마트폰이 있어서요, 이번에 3D 프린팅으로 쓸모있게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갤럭시 폴드 2입니다. 이 갤럭시 폴드 2는 저희 구독자님께서 기증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뒷판이 벌어졌는데, 벌어진 게 아니라 배터리가 부푼 거예요. 배터리도 부풀었고요. 현재 외부 스크린은 깨졌습니다. 이렇게 액정 상태도 안 좋고요. 화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여기 잘 보시면 힌지가 아예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내부 액정이 깨지면 10만원 이하, 외부 액정까지 같이 깨졌다 그러면 거의 뭐 4, 5만원대에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가치가 매우 없는 상품인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비디오 아웃이 된다는 겁니다. 플립 시리즈는 안 되거든요. 근데 폴드는 그게 돼요. 단지 이 제품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한번 개조를 해볼 겁니다. 언젠가 쓸 줄 알았던 14인치 터치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 뒤에다가 이 갤럭시 폴드 부품을 붙여가지고 덱스 스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거치대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차량에 걸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형 내비게이션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퓨전 360을 공부해 본 지 딱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좀 어설프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내 폴드를 어디다가 배치를 하느냐. 이 뒤편에 이쪽 공간이 그래도 꽤 넓더라고요. 가로 25cm, 그 다음에 세로로 한 10cm 정도, 이 정도 되는 플라스틱 박스를 만들어서 그곳에 집어넣어서 한번 붙여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퓨전 360을 열어줬고요. 별도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층을 만들었고요. 부품이 들어갈 공간을 따로 만들고 선이 나와야 되는 측면은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 뱀부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요, 이렇게 모양을 만든 곳에 서포트를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 뱀부 A1을 통해 이렇게 실제 출력물을 출력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지금 서포트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띄워줘야 되니까 지금부터 좀 제거를 해줄게요. 네, 서포트 제거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 홈을 통해서 이 모니터 뒷면을 이렇게 고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 뚫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선들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장착이 됐을 때 발열등을 고려해서 이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 다음은 케이스를 모니터에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운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나 퓨전 360으로 간단하게 디자인을 한 다음 뱀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화면을 출력을 해서 필요한 마운트를 더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뱀부 A1을 통해서 실물을 출력해 봤습니다. 이 바닥 부분만 순간조색제로 붙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량에다가도 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배사 마운트가 딱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간격만 맞춰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뱀부 스튜디오에서 출력을 확인해 봤더니 자동으로 서포트도 생기더라고요. 뱀부의 A1으로 출력을 해서 완벽한 결과물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만들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도 서포트가 같이 출력이 됐는데요. 뜯어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나사산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 나사 위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에는 제가 기존에는 액정이 있거든요.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걸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고정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개조를 시작을 해야겠죠. 이 폴드 제품의 특징은요, 네, 배터리가 2개 들어갑니다. 좌측에도 하나, 우측에도 하나가 들어가요. 이 두 군데서 모두 전원이 공급이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같이, 그리고 서브보드까지 다 꺼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분해를 좀 해볼게요. 네, 비디오 출력 기능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서브보드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카메라는 떼어낼 거예요. 자,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고, 네, 잠시 후 전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에 있는 전원선을 저희가 좀 개조를 할 겁니다. 시동이 꺼지면 이 스마트폰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시동이 켜지면 또 부팅까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패턴도 필요하기 때문에 액정까지 다 분리를 할 겁니다. 자, 통신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테나들은 가급적 살릴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유심 트레이도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배터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배터리 분리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코올을 부어서, 네, 가운데 잘 틈이 생기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러내면, 네, 완벽하게 띄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제 액정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이 사이드에 있는 이 고무를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 가운데 쇠도 있어요. 자, 이제 이 끝에서부터 벗겨낼 건데, 이렇게 알코올을 부어가면서 조금씩 예, 깎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빠졌습니다. 이게 아래 케이블, 이 힌지 사이에 이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다 말려 들어갔어요. 보이세요? 말려 들어가면서, 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힌지가 끝까지 열리지 않는 걸로, 네,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폴드가 완전 껍질이 됐습니다. 완전 분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이런 허브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타입C 허브고요. HDMI 단자도 있고요. 충전할 수 있는 타입C 단자도 따로 있습니다. 자,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타입C 허브를 바로 연결할 겁니다. 네, 이렇게 직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터치 모니터 측면에 있는, 네, 타입C 입력 단자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원 공급도 되고요. 동시에 터치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 모니터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전원만 공급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치트키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치트키가 뭐냐면 스위치 모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놓으면 실제로 이 메인보드에 전류가 공급이 될 때 자동으로 파워 온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버튼이 있던지 아래다 꽂아놓으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네, 이제 전원이 들어오고 있을 거고요. 전원이 들어오면 화면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덱스 화면이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배터리 2개부터 한번 개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프를 조심히 떼어 주시면 됩니다. 네, 테이프를 제거하실 때 합선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니만큼 특히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테이프도 벗겨낼게요. 네, 이렇게 BMS가 보입니다. 네, 배터리를 관리하는 그런 보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플러스 4.01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있는 게 확인되시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라는 뜻이겠죠. 네,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바깥쪽이 플러스인 건 알았으니까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 칼로 자르면 쉽게 잘라집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합헌시키지 않도록 절대 조심하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몸체는 절대로 뾰족하게 닿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나머지 한쪽 단자도 제거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는 아래로 가고 하나는 위로 가네요. 네, 이쪽이 플러스 쪽입니다. 이 DC to DC를 오늘은 활용을 해볼 겁니다.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원하는 전압으로 이제 나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전압을 먼저 맞춰줄게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V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보면 4.98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조정을 해서 한 4.2V까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4.2가 뜰 때까지. 자, 3.8, 4.1V까지만 할게요. 4.1V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케이블로 직결하면 되겠죠. 네, 전류가 조금 많이 흐를 테니까요. 이렇게 두 가닥짜리를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쪽은 마이너스, 네, 다른 한쪽은 플러스에 연결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직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네, 하는 사이에 전원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4.1V가 뜨고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4.1V가 뜨고 있습니다. 네, 전원 공급기 완성입니다. 그럼 저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얘는 이렇게 들어갔겠죠. 아마 이렇게였을 겁니다. 이 허브에다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선이 좀 복잡해졌는데 괜찮습니다. 뭐. 자, 지금 현재 불이 들어왔죠. 원래대로면 이제 화면에 들어와야 됩니다. 네, 들어왔죠. 이 부분 사이에만 별도로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테이프만 살짝 붙여주는 걸로. 네, 매우 잘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짝 안쪽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리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허브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 작은 허브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일단 꽂았고요. 자, 이런 형태로 붙일 거예요. 본드를 먼저 붙여 놓고 그 위에다 딱 덧대 붙이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리고 붙을 동안에 이걸 한번 대볼게요. 자, 일단 훌륭하게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선들은 가급적 앞에서 안 보이게. 우선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한번 전원선을 연결을 해서 실제로 차량에서 동작이 될지 안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전원만 연결하면 켜지니까 차량용 시가잭에 전원선만 연결하고 시동만 켜면 잠시 후 이렇게 화면이 올라오는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지금 고정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작업은 끝났습니다. 또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되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작업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3D 프린터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번에 뭔가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레벨이 있는 제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냥 자신감만 살짝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3D 프린터에 대한 자세한 구매 정보는 아래 하단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